해리포터의 원작자 J.K. 롤링이 직접 영화의 원고를 쓴 신비한 동물 사전은 해리포터 세계관과의 연관성 덕분에 개봉 전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작품입니다. 오늘은 해리가 없고 뉴트가 있는 신비한 동물 사전에 숨겨진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신비한 동물 사전의 영화가 총 5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루머가 아닌 J.K. 롤링이 직접 본인의 트위터에 정확하게 5편의 영화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신비한 동물 사전의 감독인 데이빗 예이츠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미 J.K. 롤링은 2번째 영화의 대본을 완성을 했고 3번째 영화의 대본을 시작했으며 4번째, 5번째 영화에 대한 계획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비한 동물 사전은 J.K. 롤링의 영화 데뷔 원고이기도 합니다. 감독인 데이빗 예이츠는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부터 죽음의 속물 파트 2까지를 맡았었는데 원작 소설을 읽지 않고 브레잔을 만든 마이크 뉴의 감독에 벌려놓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원작 참고를 많이 해달라는 J.K. 롤링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예 롤링이 원고를 쓰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영화를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화에서는 잠시 언급해왔던 알버모니 미국 마법학교입니다. 해리포터의 영화나 소설만 읽으신 분들은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 나왔던 북유럽의 덤스트랭, 프랑스의 보바통, 그리고 영국의 호그와트 정도만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여느 마법학교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어린 마법사들을 교육시키고 사회로 내보내기 위한 준비를 시켜주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버모니 학교의 창립자는 이저트 세야라는 마녀로 호그와트 슬리데린의 설립자인 살라자라 슬리데린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저트 세야가 1920년에 미국으로 온 이유는 본인의 이모를 피해서였는데요. 그 이모가 마법을 지나치게 남용해서 그것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세운 작은 교육기관 수준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일버모니 마법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호그와트의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후플푸플, 레번클로가 있는 것처럼 일버모니에도 썬더버드, 완푸스, 혼서펀트, 퍽 우지 이렇게 4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버모니의 설립자 이저트 세야는 노메지 혹은 머글로 불리는 일반 사람과 결혼합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해리가 태어나기 54년 전으로 192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덤블도어가 1880년생이기 때문에 이 당시 46살로 충분히 영화에 출연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볼드모트 이전에 최강의 어둠의 마법사인 그린델왈드가 출연했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미 워너스 브라더스에서는 젊은 덤블도어 역할의 배우를 찾고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 덤블도어의 나이가 40대이기 때문에 이미 덤블도어는 그린델왈드와의 적대적인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면 이 둘이 모두 20대였던 시절에 덤블도어의 여동생인 아리에나가 이 둘의 마법 싸움에 피해를 입어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덤블도어는 죄책감을 늘 마음에 두고 머글과 마법사들의 조화 혹은 평화를, 그린델왈드는 마법사들의 머글 지배를 꿈꾸며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게 됩니다. 덤블도어의 과거 이야기가 상세하게 적혀있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뒤돌아보면 덤블도어는 그린델왈드와의 싸움을 안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여동생을 죽게 만든 그 주문의 사용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싸웠고 이제 그 이야기의 실사판을 영화로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뉴트 스캐맨더의 호그와트와의 연관성입니다. 일단 뉴트 스캐맨더는 1908년에 호그와트에 입학한 학생이었는데 동물에 대한 관심은 아마 히포그리프 사육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해그리드가 그랬던 것처럼 동물을 잘못 다뤄서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했고 결과적으로 덤블도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해그리드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뉴트는 쫓겨날 때 지팡이를 반으로 쪼갬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 어찌어찌 다시 고쳤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학당했는데도 마법부에 취업할 수가 있었고 물론 처음에는 집요정 관리국에서 근무를 했으나 나중에 신비한 동물부서로 이동이 되었고 뉴욕을 여행하는 영화 속 그 시간대에서는 마법부 소속이 아닌 출판사 소속으로 전세계의 신비한 동물들에 대한 지식이 담긴 책을 쓰기 위해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영화의 배경이 1962년에 바로 1년 뒤인 1927년에 신비한 동물 사전이 첫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 책의 이름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신입생들이 사야 할 책 목록에 있었고 당시 해리가 주문한 책은 52번째 수정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JK 롤링은 2001년에 출판을 시켰고 해리가 들고 다니는 책과 같이 책의 내부가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실제 해리, 론, 헤르미온느의 필기나 낙서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001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신비한 동물사전,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인 퀴디치의 역사는 초판의 판매 수익을 80%를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책을 사주기 위해 쓰였다고 하는데 그 금액만 3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영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들에서 해리가 호그와트 비밀지도를 사용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뉴트 스캐맨더의 이름을 지도 위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잠깐 방문한 거겠죠.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뉴트 스캐맨더의 손자인 롤프 스캐맨더는 해리와 같은 1980년대의 호그와트를 재학 중이었는데요. 졸업 후에는 루나 러브굿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뉴트가 아즈카반의 죄수 때도 지도 위에 나타난 건 손자를 보러 온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스캐맨더가 루나 러브굿의 시아버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트는 이번 신비한 동물사전에서 만난 티나 골드스틴과 결국 결혼한다는 걸 JK 롤링이 밝혔습니다. 또 뉴트는 개구리 초콜릿 카드 컬렉션에도 들어있는데 비록 호그와트에서 퇴학당하긴 했지만 한 분야의 뛰어난 지식인으로서 덤블도어, 맥고너걸 교수 등과 함께 소수의 마법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멀린의 기사단으로 임명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뉴트 스캐맨더 역의 에디 레드메이는 해리포터에서 톰 리들, 즉 볼드모트의 역할의 오디션을 대학 재학 시절에 봤다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촬영 1년 전부터 실제 동물 조련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맹수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미국의 마법부에 대한 점들인데요. 통칭 마쿠자로 불리는 미국의 마법부는 1693년에 생겼습니다. 영국의 마법부가 생긴 몇 세기 뒤였다고 하는데 참고로 영화에도 티저에도 나오는 마법부 혹은 마법사들의 세계에 닫힌 위협의 정도를 알려주는 시계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 나왔던 론네 집의 시계와 비슷한 형태로 나옵니다. 론네 집의 시계는 애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마법부의 시계는 마법사의 세계 전체를 보여주는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촬영장 자체에 대한 비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대한 대도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뉴욕이기 때문에 그 바쁘고 활기찬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엑스트라를 11,000명이나 섭외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의 배경은 뉴욕인데 촬영장은 영국의 워너스 브라더스 스튜디오였고 영국 특유의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촬영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영화에서는 뉴욕을 벗어나서 좀 더 많은 도시 혹은 나라로 이동할 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쪽에도 마법학교를 하나쯤 보여줬으면 하는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치동 한복판에 메가 마법 스터디나 대성 마법학교나 뭐 그런. 네, 다음. 일곱 번째는 JK 롤링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해리포터의 배우들, 즉 다니엘 레드클리프, 엠마 왓슨, 루퍼트 그린트가 모두 앞으로의 영화에 출연하기를 희망했으며 관객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게 분장을 시켜서 카메오로 출연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도 원래 신비한 동물사전의 감독은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그리고 그래비티 감독이기도 한 알폰소 쿠아론에게 제작을 맡기려고 했는데 감독이 더 이상 그린스크린이 잔뜩 들어가 있는 CG 영화는 찍고 싶지가 않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깨알같은 영화의 부분들인데요. 티나 골드스틴의 여동생인 퀸이 골드스틴은 원래 지팡이 사용 허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었고 티나 골드스틴은 오러로 일하다가 좌천되어서 자신의 여동생과 같은 지팡이 사용 허가 사무실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포그리프의 새를 합쳐놓은 것 같은 썬더버드는 날개를 휘저을 때마다 번개가 내려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썬더버드가 바로 일버모니 미국 마법학교의 기숙사 로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의 악역인 퍼시발 그레이브스 역할을 맡은 콜린 파렐은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 때부터 영화에 참여하고 싶어서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었다고 하는데 신비한 동물사전 때 드디어 배역을 따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촬영장에 가서 막대기를 흔들고 손만 흔드니까 기분이 참 이상했다고 하네요. 캐스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보면 원래 뉴트 스캐맨더 역할로 제작사에서 원했던 건 엑스맨의 비스트 역할을 했던 니콜라스 홀트였고 티나 골드스틴의 여동생 퀸이 골드스틴의 배역으로는 다코타 패닝을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디 레드메인과 싱어송라이터인 앨리슨 수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해본 신비한 동물사전의 숨겨진 사실들이었습니다. 하도 마블 영화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 쿠키 영상이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없다는 거에 이상하게 슬퍼지더라고요. 영화 자체는 덤블도어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는 계기가 되었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지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화의 그래픽에 한 번 더 짜릿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의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